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는 최강이고 미국 패권은 끝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왼쪽 스태티스티카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이어 2위의 제재 대상국 이란의 거의 4배에 달합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란이 1위 제재 대상국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영국으로 각각 3,551건, 2,765건, 2,225건, 1,749건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럽 경제를 정의하는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 경제가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에 접근하지 못해 리세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독일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유럽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미국은 값비싼 미국산 LNG에 대한 유럽의 의존을 원하고 그것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푸틴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수요일 러시아 극동 추코트카 지역 주민들과 회담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엄청난 제재에 굴복하지 않았고 진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EU 회원국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는 원시적인 자급자족 국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정기적으로 해외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EU에게 그들의 국내 문제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푸틴은 그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모두 우리의 문제와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특정 국가를 꼽지는 않았으나 그의 발언은 EU의 오랜 강국, 독일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블룸버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11월 산업 생산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리세션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룸버그는 실망스러운 11월 생산 데이터와 최근 사업 전망 악화는 업계의 올해 시작이 험난할 것을 의미한다고 썼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분기에 독일 경제가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 후반에는 훨씬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과 유럽 경제가 살아나려면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과 유럽이 살아나려면 미국의 LNG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너무나 강력해서 나토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토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도발해 말벌집을 휘저었고 모스크바는 평시 군대를 개편하고 규모와 능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나토 무기의 우월성에 대한 신화를 깨트린 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러시아는 2024년까지 통신, 정찰, 표적 지정, 대포 사격, 대공 방어 및 위성 시스템, 드론 전투 능력, 핵 3대 준비 태세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국방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화요일 최고위 장군들과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쇼이구는 이러한 과제와 기타 과제를 해결하면 군대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와 우리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토를 상대로 한 대리전으로 인해 러시아는 병력을 2022년 100만 명 안팎에서 220만 명으로 늘렸고 앞으로 몇 년간 병력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력 증가와 함께 급여, 장비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국방비 지출도 증가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달 2024년 러시아 국방비가 12조 7천억 루블, 미화 1,4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이는 2023년보다 무려 29% 증가한 수치로 러시아의 GDP의 7.1%에 달합니다.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러시아를 약화시키겠다는 전략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가 집계한 최근 순위에 따르면 러시아는 대중을 기반으로 집계된 점수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군사력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고 품질의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품 중에 코알리스티아 SV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20년에 가까운 개발 끝에 2023년 후반에 군대에 대량 납품이 시작된 장거리
정밀 장거리 자주포입니다. 소련의 ES-19 마스타의 업그레이드로 설계된 코알리스티아 SV는 T-90 탱크 셰시를 탑재하고 70mm 포를 발사할 수 있는 155mm 포를 장착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무려 최대 80km 사거리에서 정확도를 유지하고 분당 최대 16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코알리스티아 SV의 승무원은 자동화된 포탄 모듈 덕분에 마스타의 5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에게 중요한 새로운 능력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어떠한 곡사포도 이러한 성능엔 도저히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포탄의 탄착점은 겹치지 않는다는 포병의 격언은 움직이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코알리스티아 SV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 실전 배치를 시작한 새로운 ES-43 말바 152mm 자주포 시스템은 또 다른 유망한 개발품입니다. 말바는 사거리가 24.5km로 짧고 마스타와 동일한 주포를 사용하지만 무게가 크게 줄어들어 일루신 76 전략 수송기 같은 대형 수송기에 탑재하여 최전선 지역으로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습니다. T-90과 특히 T-90M 프로 이브 버전은 독일의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2 및 미국의 아브람스 MBT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전차뿐만이 아니라 드론을 비롯한 모든 레거시 무기에 첨단 전자장치와 업그레이드된 통신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 적 영토 깊숙한 곳과 장거리 해군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정밀 미사일의 생산 및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지르콘 대함 미사일의 작전 성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핵3합, 즉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핵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폭격기 등의 업그레이드와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미국은 홍해에서 최빈국 예멘의 후티 반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고 이란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새로운 대규모 홍해 사건에서 미 해군이 후티가 발사한 약 24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다고 큰 전과를 확인했습니다. 한 발에 10만 불밖에 되지 않는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을 떨어뜨리려고 100만 불에서 400만 불 하는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센트컴은 단방향 공격 드론 18개, 대함 순항 미사일 2대, 대함 탄도미사일 1대를 격추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랫동안 사실상 억제 능력을 상실했다고 우려해왔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프리기트 전함 알보르즈가 홍해에 진입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이 수역에서 전쟁 확대를 위한 모험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 및 산업 분석가 샘 챔버스가 인치케이프 쉬핑 서비스에 따르면 주말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운송 건수가 2021년 초 에버 기본 컨테이너 선에 의해서 수로가 차단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패권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